아, 자, 그래서 에버리지 벨라시티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 분포함수 주어져 있을 때 엑스포넨셜의 제곱에 대한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속도를 v의 평균이다 그랬을 때 분포함수에다가 v를 해주게 되면 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V는 이렇게 되지만 Vx의 제곱은 어떻게 될 것이냐, X의 제곱은 평균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Vx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테그랄에 Vx의 제곱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2파이 kbt 2파이 kbt의 m에 2분의 삼성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bt분의 mv제곱 vx의 제곱을 알고 싶거든요. 에 dv다 라고 하면 dvx, dvy, dvg 이렇게 표현되니까 결국 요거를 보면요. 2파이 kbt분의 m에 2분의 삼성의 이건 xyg 방향에 대해서 다 해보면 v제곱은 vx제곱 플러스 vy제곱 플러스 vg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vx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x의 제곱에 dv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bt분의 mvy의 제곱에 dvy가 될 거고요. g 방향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g의 제곱에 dvg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앞에 계산해서 뭐 했었냐면 앞에 계산할 때 이제 요 하나에 대해서 요 계산했는 게 뭐였냐면 루트 n분의 2파이 kbt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루트 n분의 2파이 kbt죠. 2파이 kbt 2파이 kbt 요것도 루트 n분의 2파이 kbt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곱을 하면 n분의 2파이 kb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2파이 kbt의 m에 2분의 3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1이니까 2분의 1만 나오고요. 빠지고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vx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2kbt의 mvx의 제곱에 dvx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요. 요 값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했던 게 있었죠.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x의 제곱에 dvx가 이게 루트 n분의 2파이 kbt였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2파이 kb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거를요 여기 v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vx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베타란 값으로 묶어내고요. vx의 제곱에 dvx로 생각해 봅시다. 베타는 2kbt분의 m이라고 생각해서 요 2파이 kbt분의 m을 베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라운드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vx의 제곱에 dvx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여러분 요거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vx의 제곱 앞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바로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값이 뭐였냐면 요 값이
요 값이 뭐였냐면 루트 m분의 2파이 kbt였습니다. 그래서 2kbt 나는 m이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kbt분의 m이 베타니까 이 kbt m이 베타니까 베타분의 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타분의 파임을 베타 파임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좀 손쉽게 계산하려고 지금 한 건데요.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의 라운드 요 값이 루트의 베타분의 파이란 겁니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파이에다가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분의 루트 파이의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성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제 여기다가 vx 제곱 여기에 vx의 제곱 1 구하고자 한 거 있으니까요. 여기에 2파이 kbt분 m 2파이 kbt분의 m에 2분의 1승이 남았었는데 여기 2분의 1승이 남았었죠. 여기 뒤에 있는 것이 2분의 루트 파이의 베타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루트 파이의 그 다음에 베타의 2분의 3승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베타가 여기서 베타가 2 kbt분의 여기서 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kb m분의 2kbt의 2분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2kbt, 2kbt m 2분의 3승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면 루트 파이는 요 루트 파이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m의 2분의 3승과 2분의 1이니까 m이 남고요. m 2분의 1하고 m 2분의 3 2kbt에 2분의 1승이니까 2kbt가 남고요. 2분의 1 남고 되니까 n분의 kbt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고 보니까 vx의 제곱이 n분의 kbt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다 그랬을 때 2분의 m의 vx의 제곱이라 생각해 보면 이것은 2분의 m의 2분의 kbt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이니까 우리 입자의 이제 운동 에너지는 총 운동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m의 v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의 v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의 vg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 세 개 다 합하면 각각 2분의 kbt니까 얘는 2분의 3 kbt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3 kbt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원에 대해서 2분의 kbt인데 이제 보면 어떤 입자가 막 충돌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일 때 얘가 가진 한 차원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kbt다. 2차원인 경우는 2분의 2kbt다.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2분의 3kbt다. 라고 해서 각 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2분의 kbt로 똑같은 양이 배분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코파티션 티어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티션 티어렘 그래서 각 차원에 대해서 2분의 kbt에다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곱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곱을한다는 겁니다. 여기 입자가 n개면 여기 2분의 3 kbt를 곱을해서 총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코파티션 티어렘까지도 우리가 이제 2분의 3 kbt다 라는 것이 이제 유도가 됐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막 운동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온도에 의해서만 이 이퀄리브리엄일 때
운동 에너지가 정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어, 그 평형 상태일 때 우리가 이제 분포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속도는 평균을 취했더니 아까 0이었죠. 오른쪽 가는 것과 왼쪽 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정확히 평균은 0이었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니까 2분의 kbt 한 차원에 대해서 2분의 kbt가 되는데 이제 3차원에 2분의 3 kb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건다. 예를 들어서 빛을 쪼인다. 이레디에이션 혹은 볼티지를 건다. 걸게 되면 요거를 해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푸시 어웨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막 입자가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다가 탁 부딪혀 느려졌다가 다시 또 속도가 빨라지다 느려졌다가 빨라지다 충돌하면 또 느려졌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부딪혀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F0를 이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속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넌 이퀄리브리엄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 빛에 의해서 혹은 외부의 전압을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컬리전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는 뭐냐면 컬리전에 의해서 외부에 가해지는 것은 F 이제 충돌에 의해서 원래 상태에서 어떤 시간 지나고 나면 타우라는 시간 지났을 때 마이너스 해당되는 것에 컬리전에 요만큼 더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델타 T의 델타 F가 이 변화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은 마이너스의 타우분의 F 마이너스 F0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릴렉세이션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릴렉스 된다 그러잖아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놔두면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타워가 지나가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떤 값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릴렉스 돼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에 타임 컨스턴트가 타워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이렇게 따라가서 이제 어떤 값 수렴하는 경우에 릴렉스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컬리전에 의해서 요 변화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델타 F 여기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여기서 우리가 V의 그레디언트 F의 플러스 n분의 F의 이게 그레디언트 속도에 대한 것에 이것이 델타 T분의 델타 F 이렇게 컬리전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제 공간적으로 막 부딪히지만 정기적으로 우리가 외력을 작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공간적으로는 균일한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F가 거의 같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외력이 없을 때는 F가 0이라고 볼 수 있죠. 순수 컬리전에 의해서 보게 되면 라운드 F에 라운드 T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 F가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이 외력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곧 외력이 있는 경우도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요 델타 F 이렇게 주어지는데 마이너스 타우분의 F의 마이너스 F0다 라는 거를 이제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제 충돌에 의한 것만 고려해서 이제 여기에 시간에 대한 변화를 봤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 요 식이 t에 대한 편미분이 요 f 원래 이퀄리브리엄일 때 f0에서 f로 변해서 이제 충돌에 의해서 이제 조금 바뀐 상태에서 이제 f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라운드에 f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에 타분의 t를 구분한 것을 f를 이렇게 미분해 봅시다. 한번 그냥 트라이얼 펑션으로 해보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타워분의 1에 2에 타워분의 t에 f이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2에 타워분의 t에 라운드 f에 라운드 t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타워분의 1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요. 2의 타워를 묶어내면 2의 타워분의 t를 묶어내고 나면 타워분의 f에 플러스 라운드 t의 라운드 f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얘가 만약에 타워분의 f0다 라고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타워분의 t다 이렇게 두고 나면요. 얘하고 같다고 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타워분의 f0 타워분의 t로 둔 것 같죠. 그럼 요거는 이 식을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위에 식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서 라운드 f의 라운드 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타워분의 f 플러스 타워분의 f0 나오는데 여기 볼츠만 이퀘이션에서 라운드 f의 라운드 t 더하기 타워분의 f가 타워분의 f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워분의 t0에 f0의 2의 타워 t다 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라운드에 요 볼츠만 식에 대해서 라운드에 라운드 t에 2의 타워분의 t에 f 요 디스플 펑션은 타워분의 f0의 2의 타워분의 t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봅니다. t에 적분해 보면 이거를 이제 적분했을 때 하면 2의 타워분의 t의 f의 0에서 t고 우측은 타워분이니까 f0의 2의 타워분의 t에 적분하면 0에서 t까지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좌변은 2의 타워분의 t의 f의 t가 되고 0을 넣으면 f의 0가 나오고 우변은 f0의 2의 타워분의 t가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f0의 2의 f0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뭘 계산하는지 제가 이런 보면 좀 뭔가 궁금하긴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2의 잠깐만 f0 그럼 여기서 f0의 그럼 f0의 f0의 잠깐만요. f0의 타분의 f0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타워 ft에 마이너스 이걸 넘기면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의 f0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f0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f0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f0를 묶어내면 f0의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하고 f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왔던 거는 제가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의미를 보면 충돌에 의해서 그 분포함수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는데 t를 조금 보내면 t를 좀 시간을 보내면 이 f0는 원래 초기에 바뀐 분포함수죠. 이게 얘는 이퀄리브리엄일 때 원래 분포함수고 분포함수가 f로 바뀌었는데 t가 0일 때 그 순간에 값이 있는데 t를 조금만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f0가 이제 보면 t를
좀 보내면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타우만큼 타우가 좀 충분히 길어지면 t가 타우보다 충분히 길어지면 초기에 충돌 직후에 이 f0 바뀐 분포함수의 초기값도 0으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보면 f0는 결국 뭐냐면 ft가 f0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충돌 후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충돌을 하고 난 직후에 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분포함수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릴렉세이션 돼서 원래 값에서부터 바뀌어서 릴렉스 되어서 원래 값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 이니셜 non equilibrium 비평형 상태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뭐냐면 이게 뭐냐면 return to the f0 after a few relaxation time. 조금 지나고 나면 충돌에 의해서 얘가 팍 충돌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원래 f0로 곧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다 또 되돌아오고 그 속도 좀 충돌에 의해 조금 바뀌긴 한데 조금만 지나면 되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외력이 없는 경우에 금방 릴렉스 되어서 원래도 되돌아온다는 거를 넌 이퀄리브리엄일 때 충돌에 의한 거를 이렇게 반작용으로 이렇게 넣은 걸 했는데 만약에 전기장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전기장에 걸려있으면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리고 그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로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다. 일렉트릭 필드를 쭉 걸어서 스테디 스테이트고 순수 충돌에 의해서만 여기 이 변화를 딱 준다고 생각해보면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0으로 보내고 그다음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이퀄리브리엄을 0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충돌에 의해서 반전을 보내고 이것만 딱 하면 F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이너스 Q E0가 그 전자가 전하 Q 마이너스 Q일 때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 E0 나누기 M의 그레디언트 VF는 요것은 마이너스의 타우의 F 마이너스 F0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식을 가져오면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고 이퀄리브리엄일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이제 지금 관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고 지금 되는 것을 n분의 f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VF 하는 것이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어 있는 변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타우의 F 마이너스 F 제로인데요. 여기에서 F가 마이너스 Q E 전기장 방향 Q E 제로니까 그 저거는 마이너스 N분의 Q E 제로에 요게 만약에 요 V 방향이 전기장이 G 방향으로만 돼 있다. 이 필드가 E0의 G 방향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라운드 VG 방향으로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요. F는 F0 플러스 M분의 QE0의 라운드 F의 라운드 VG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F가 이제 거의 F0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F0가 이제 여러분 알듯이 마이너스 2kBt분의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되니까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값은 그대로 나오고 위에 식이 연결되어서 F0에 근사적으로 요 F를 F0로 릴렉스 되어서 거의 같다고 치면 마이너스의 n분의 QE0에 요게 마이너스니까요.
2kbt, 2kbt분의 2m, mvg의 원래값 f0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f0에 1 마이너스 2 약분되고요. m 약분되고 kbt분의 q2 제로의 타우의 vg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처음 그 전기장 걸어주게 되면 F0하고 F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F0가 VG 방향으로 요 KBT분의 QE0 타우의 VG 해당되는 요만큼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G가 양일 때는 줄어들고 음일 때는 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VG가 조금 더 큰 것들은 이 분포가 원래 것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장을 G 방향으로 걸었을 때 마이너스 Q 전자가 있으면 전자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막 충돌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G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의 것은 이 분포의 확률이 줄어들고 반대 방향인 경우는 이게 VG가 음인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얘가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일 때는 이제 F란 것이 이제 분포 함수가 이렇게 균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VG가 0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인 경우는 똑같이 음이 되어 있고 정확히 시메트리가 되면 이게 평균이 되는데 여기 약간 해서 G 방향, 이게 G 방향이라면 G 방향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은 좀 줄어들고 음의 방향은 늘어났다. 그래서 분포함수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요만큼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한 방향에 네트 플로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분포함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이제 전체 분포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 VG를 이제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VG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VG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포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률 함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확률 함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에 F0에 1-KB 이게 이제 QE0에 타우의 VG 요게 바뀐 분포함수죠. dvx, dvy, dv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VG는 인테그랄의 VG의 F0에 1-kbt분의 t분의 q E0 타우의 VG의 dvx, dvy, dv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확률 분포 함수가 좀 원래 거 바뀌었으니까 이제 FG 요걸 그대로 써줬는데요. 여기에서 우함수, 기함수 다 나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F0가 2분의 MV 제곱이라는 걸 고려해본다 그러면 VG는 F0가 우함수고 VG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니까 요 뒤에 거는 싹 날아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제 위에 거에서 여기에서 앞에 걸 보면 VG F0, DVX, DV의 DG는 바로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싹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KBT분의 1의 QE0는 그대로 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 dvx, dv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vg의 제곱에 dvg
dvx, dvy에 여기에 타우를 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하면요, 요 타우가 있잖아요, 그죠? 타우가 있는 거를 요거를 이제 여기서 요렇게 묶은 거를 이제 타우 속도에 대해서 한 거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n분의 타우라고 이제 타우의 평균이다라고 지금 식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이 타우가 VG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걸 생각해서 얘를 어떤 평균 타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보면요,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n분의 q의 요 타우의 이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g 방향으로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요 인테그레이션 표현한 거를 이제 m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타우는 kbt분의 m의 인테그랄의 타우의 g의 제곱의 dvx. 요게 왜 이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타우가 이 VG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봤을 때 노멀라이즈 된 거를 보면 왜 이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타우를 빼서 해보면 여기 1이 됩니다. 여기 1이 되기 때문에 타우를 빼고 1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제 타우의 평균으로 이제 취한 건데요. 요걸 이제 VG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필드가 지방을 되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 제로 전기장에 비례하는 관계구나. 그래서 뮤 n의 비례 상수를 곱을 해서 이 뮤 n을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하고 이 모빌리티 비례한다라고 해서 이 뮤를 일렉트론 모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도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 모빌리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 전류란 것도 이제 전류란 것도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마이너스 q에 대해서 전체 하나당 마이너스 q가 되고 얘가 속도를 곱을 해서 속도란 것은 thermal velocity하고 랜덤한 거하고 지금처럼 한쪽 방향으로 전기장 있는 거를 고려해서 V의 드리프트 velocity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velocity, 그래서 전자의 드리프트,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thermal velocity는 이제 열에 의해서 막 무질서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취하게 되면 우측, 좌측 다 합해서 0이 됩니다. 얘는 날아가서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qn에 이제 요 전체 개수를 하게 되면 개수가 나와서 단위 부피당 개수가 나와서 V의 드리프트 속도를 곱을 해서 이제 요거를 위에 거를 이제 넣어주면 마이너스 qn 하고 하면 qn 뮤 n의 e 제로다라는 게 나오고요. 전류 밀도는 여기 앞에 하는 거를 시그마 취해서 시그마 n의 e 제로에서 전기장에 대해서 전류 밀도는 전기 전도도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전기장이 커지면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높게 흐른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V하고 I가 서로 비례한다가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예, 옴의 법칙이죠. 정확히 이 전류 밀도하고 전기장이 비례하면서 전기 전도도가 나오고, 이 전기 전도도가 나오면서 전압 대 전류는 비례한다 라는 식이 나오면서 옴의 법칙이 나오고, 이 컨덕티비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되고, 컨덕티비티는 모빌리티가 좋으면 컨덕티비티가 좋고, 전압 밀도가 높으면 컨덕티비티가 좋고, 하나당 차적 크면 컨덕티비티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질량이 크면, 하나당 질량이 크면 모빌리티가 낮고, 그리고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모빌리티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이래 있을 때 충돌과 그 다음 충돌 쭉 갈 때 질량이 작고, 그리고
충돌하는 요 시간, 충돌과 충돌 평균 시간, 충돌 시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모빌리티는 높아지게 되고 n분의 q의 타우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제 전기 전도도는 q의 n의 하나당 있는 그 전하 밀도에다가 이 모빌리티를 곱을 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돌아와서 자, 요 한 장 가지고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입자 간에 충돌하고 그 다음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캐터링도 있고 그 다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방금 요 앞에서 보면 파티클 볼츠만 분포로 했는데 혹시 입자가 페르미온이라면 이 페르미온식을 넣어야겠죠. 페르미 디레 분포를 F를 여기 F 넣어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일반적인 파티클이 아니라 페르미 디레 분포를 따르는 파티클이기 때문에 F를 앞서 얘기했던 이 볼츠만 식이 아니라 이렇게 페르미온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톤인 경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이제 요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자유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이 있는데 그 소재의 특성이 있는데 요 자유입자로 했을 때 우리 고체 가지고 금속 가지고 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 속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얘를 이 볼츠만 분포를 쓰지 말고 페르미 디레 분포를 가지고 요 뒤에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기술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더니 많은 문제가 풀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가 풀리면서 이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일반적인 입자도 있지만 이 페르미온이나 보존에 적용되면서 우리가 실험적 사실하고 틀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입니다. 조금 됐으니까 예,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충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충돌과 이런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 식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변해가는 충돌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기술할 때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되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두 개를 지금 연달아서 했는데 4시부터 요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 4시부터 보도록 하죠.